오늘은 246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여름철 집중적인 재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난 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항 지진이나 제천 복합 건물 화재, 고성 산불 등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난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름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폭염, 수방,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속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자들을 사전 지정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소집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내용으로는 먼저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8개 부서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폭염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건강 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들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 및 농업 종사자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늘막 8개소와 쿨링포고 1개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이를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무더위 쉼터 44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조하여 무더위 쉼터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폭우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시설을 정비했으며 이재민 지원과 폭우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개발 행위 및 건축 허가 대상지, 대규모 공사장, 급경사지 위험 지역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자율 방재단과 민관 합동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수방 자재를 구비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호 및 방역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풍수의 이재민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학교 등 151개소에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휴대폰 문자나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사고, 속보, 기상 정보, 시민 행동 요령, 주변 대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재난정보 문자 서비스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사고 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재난사고 예경보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주축, 사오리, 지하차도 내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하차도에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상황실과 지하차도 관리사무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으로 스마트 경광등 및 전광판, 음성 통보 장치가 작동하여 주추 사오리 지하차도로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우회하도록 하여 대형 사고로 2차 사고가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즉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전 지역에 재문자 전광판이나 재난 재감시용 CCTV 그리고 각 마을별로 음성 통보 시스템 등 311대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구축하여 재난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노후화된 기상 관측기기로 5개소를 교체하는 한편 재난 재해 감시용 CCTV도 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상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방제 기상 관측 자료 및 기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종관 기상 관측 장비를 지난 4월에 설치하여 우리시 기상 기후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상 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보 관리를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시 본청과 32사단, 세종시 경비단 및 19개 읍면동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방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군부대가 신속하게 군장비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통합 방위 작전 때는 지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청을 잇는 통신망을 구축하여 강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구축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시민 행동 요령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김지원 기자님. 예, 경총일보 김재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또 재난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시간 변경, 공사 정지 등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주는 고공기 단축을 위해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작년도에는 폭염이 좀 길었습니다. 총 42일 정도 폭염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고 작년도 폭염 피해자는 환자 5년 환자가 12명이 발생을 했었고 금년도는 아직까지는 온열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가축들 피해가 한 11,800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이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 시에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별로 3개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저희들이 근로자 안전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시간대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권장을 하고요. 다음에 폭염 주의보가 10일 이상 지속될 적에는 작업 시간 변경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경보가 10일 이상 계속될 적에는 공사 중지나 공기 연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 시가 관할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중지 이런 것들을 권하고요. 그리고 민간 사업주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제 사항은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권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준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각종 책임들을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기자님. 네, 아시아뉴스 동준홍 기자입니다.
우선 그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 또 실장 내정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세종 안전도시 만들기 행사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그 연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7년도 11월 달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안전도시 인증 받은 이전과 이후에 우리 시에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죠. 이전 제가 이제 저희 그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제 7월 말에 저희 그 시민 안전국이 시민 안전실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실장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관련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안전도시 만들기 두 번째 질문 그 행정안전부와 저희가 그 10개 우리 그 유관부서 기관들하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안전특별자치시로 그러니까 안전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장관님을 모시고 행사 MOU를 체결하는 공식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 일정상 부득이하게 조금 연기를 좀 시켰습니다. 조만간 또 빠른 시일 내에 장관님과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국 세 번째로 질문 주신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이제 작년 1월달에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상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제 안전도시 이거는 2018년 1월달에 공인을 받았지만 이 국제 안전도시 업무 자체는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2018년도 1월달에 국제 안전도시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겁니다. 다만 국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어떤 안전의 등급이 어떤 상위 등급이다 이런 것을 말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관련 부서들이라든가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각종 제도나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이 준비 체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잘 준비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번 제가 연초에도 한번 브리핑할 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제 안전도시에서는 질병 이외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사고로 손상되는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적에는 저희들 손상 사망률 질병 이외의 손상 사망률이 좀 현저하게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이장님. 세종시 안전도를 보면은요 7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인가요? 4개 항목은 최우수, 3개 항목은 최하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농촌 그러니까 안전도 지금 현재 있는 신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안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촌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조금 개선이 돼서 4등급까지 올라갔는데요.
보신 것처럼 그 동서와 같은 경우는 그 국도를 중심으로 그 읍면 지역에 지금 사망률이 좀 많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그 신도시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좀 속도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 통학로라든가 이런 주변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읍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 이제 경찰서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 위원들이 수시로 그 나가가지고 이 예방이 필요한 분야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그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분야, 특히 교통 분야들을 많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교통 전문가들이 그 요청하는 사항은 CCTV나 구간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그 특별한 그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임 기자님,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예, 오티엔 임헌선 교수입니다. 저는 그 난개발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강 주변에 보면 이 훤히 그러니까 산을 난개발해서 보기 안 좋게 훤하게 보이는 이런 그 난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관광지 정도를 가보면 개발을 하되 보호망을 많이 쳐서 색깔을 위장시키는 거죠. 위장 겸 토사를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구축이 돼 있는데, 세종시는 그런 것을 하는 지역을 한 번도 구경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사 및 그 난개발 지역에 경관이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그 안전 측면하고 또 그 경관 측면 종합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예, 그 세종 호수공원에 쿨링포구 장치를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세종 호수공원이 그늘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쿨링포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한쪽 면에만 설치된 것 같은데, 이게 터널 형태로 된 효과가 높은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예, 그 뭐 세종 호수공원에 그 그늘이 좀 많이 부족한 거는 그래서 제가 그 자주는 아니지만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데가 그 펠트가 있고 그늘막이 있는 거기가 가장 인기 있는데, 또 이 호수공원이 그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 교량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그 그늘막이나 임시 이동용 저기를 여름에 설치할 수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호수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저희들이 그 쿨링포구를 그 이제 장소를 그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 이게 이제 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이제 받아서 그 사실은 그 더 많은 구간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제한된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한 줄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장소를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그 시민 주권 회의에서 여러 개의 장소들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제일 그 낮 시간대 조금 그 폭염이 좀 심한 그런 그리고 다중 밀집 장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쪽 그 호수공원의 그 세호교 그쪽 부분으로 우선 제일 먼저 위치는 잘 설명하셨는데, 그 기왕 하시는 거 어차피 주어진 예산 범위에 하시겠지만 이 쿨링포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밀폐된, 그러니까 그 안개로다가 이쪽에 열 차단막을 형성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게 가장 흔히 설치하는 게 되게 실행법 정리한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붕에 그 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늘이.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왕이면 설치하시는 거 조금 더 양쪽으로 하고 위에다가 그 임시 텐트 형태라도 가려놔야 효과가 있지 않나 여쭤보고. 그 부분은 하여튼 뭐 그저 물량을 더 이렇게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그 덮개 부분은 그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번 그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주 기자님. 예. 네, 뉴스피퍼의 주대한 기자입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는 지금 현재 그 가로수가 큰뭐 10년, 20년, 뭐 30년 된 것들이 없어서 그 그늘이 많이 짓질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여름만 되면은 그 햇빛이 너무 그 내리쬐서 많이 덥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그늘막이 8가밖에 올해 설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세종 시민이 33만이잖아요. 그럼 8개 갖고 되겠냐 이거죠. 너무 그 적게 그 설치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작년에는 몇 개나 하셨는지. 지금 현재 금년에 제가 시비를 투입해서 이제 설치한 게 8개고요. 작년도에 설치한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관 그 기관들 한테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기증을 받은 것들까지 합치면 지금 한 103개 정도가 돼서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다른 지자체들과 이렇게 대비해 봤을 적에는 그래도 상당한 그 수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79개 한꺼번에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지금 그 수요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거는 그 폭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그 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폭염이 심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수시로 많이 내려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별교부세가 아직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많이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저희들이 수요는 계속 받아놓고 후보지는 이렇게 지금 그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증을 지금 몇 개를 받았으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뭐 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뭐 이렇게 얼마를 하겠다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아직 요거는 그 관련 그 이제 그 기증 부서하고 저희들이 아직 그 브리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곧 그 관련 그 기증하는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좋은 날짜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도록 보도자료나 이렇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증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권 기자님 하시죠. 지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세종경제신문의 권호주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장군면에 8.1때에 대해서 그 해명 자료를 보니까 선 원인 규명 후 법적 조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재난이 생긴다든지 발생하면은 원인 규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치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거 싶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봤을 때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8.1때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그 날짜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어제도 다시 확인했는데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달라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했길래 그 주민들이 말씀하는 공무원들이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거하고 C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권기현 여기 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이 대책 폭염 대책에 대해서 안전 대책에서 브리핑 끝난 뒤에 우리 김효수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우리 오늘 브리핑과 관련된 질문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자님. 예. 대전포스트 이태기입니다. 여기 재난정보 문자 서비스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이 돼서 이제 그 시민들이 불안감을 뭐 이렇게 확산됐을 때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 이제 최근 이제 상황을 보면 메시지가 나타났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유괴를 이수를 했다라는 뭐 이런 문자가 이제 학부모 사이에 좀 퍼지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상황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고 못 받아보는 사람도 많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6,368명 정도가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6,368명에게는 재난유형 정보가 어느 유형까지가 전달이 되는지 일단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 6,368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그 문자가 아니더라도 뭐 온라인 홈페이지라든가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시교통정보센터가 있으니까 뭐 지정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재난 문자 정보 이제 서비스 요거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민분들께서 가입 서비스 가입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강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발송하는 건 CBS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관내에 접속된 모든 휴대폰 단말기에 이걸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CBS 같은 경우는 요건이 아주 좀 강하고요.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이제 직접 기상청이라든가 행정안전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도 필요하면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조금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말하면 이렇게 좀 강한 단계의 이런 대책 이렇게 좀 있을 적에 하는 경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재난 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자체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선 제일 먼저는 요걸 재난을 관리하는 실수요 부서들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 이제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가 이걸 상황을 보고,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재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요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걸 조금 약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성 이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요거는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기준을 조금 강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건가요? 문자 보낼 때 어떤 유형이 대표적으로 보낼 때 6,368명한테 보낼 때 최근 뭐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폭염 주의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문자를 하고요. 폭염이 아닐 때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의보나 경보가 하면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다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그리고 확대 방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거를 지금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적에 저희들이 직접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서 가가지고 요 리플렛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가입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좀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비치를 해서 가입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뭐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이제 재난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 그러니까 대응 체계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업로드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진행된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좀 없습니다. 예, 이 기자님. 네, 방금 그 질문이 연관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헷갈리거든요. 지금 이제 해관부 쪽에서 이제 강한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전국 보내는 재난안전문자하고 이 지금 시에서 보내는 정보 문자하고 지금 현재까지 6,300명 정도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원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서비스를 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잘못된 파리 관련해서